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물리 실력을 올려줄 페직스 선생님입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물리학원 개념 정복 1-1강 속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체의 운동이란 물체의 위치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아래 운동과 같이 물체의 위치가 0초일 때, 3초일 때, 5초일 때 계속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에 따른 물체의 위치 변화를 알면 그 물체의 운동을 완전히 기술할 수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에서는 도형의 질량 중심으로 운동을 기술할 것입니다. 이 시뮬레이터상에서 실험 공간은 XY 평면의 제1사분면입니다. 물체의 위치는 물체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적 지점으로 기준점에서 떨어진 거리와 방향으로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A의 위치는 기준점으로부터 2m만큼 떨어진 2m가 되고 B의 위치는 -3m만큼 떨어진 -3m가 됩니다. 시뮬레이터상 기준점은 실험 공간에 표시되는 0,0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XY 평면의 격자 간격을 1m라고 하면 이 도형의 위치는 X축 방향으로 12m, Y축 방향으로 7m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간단하게 12m, 7m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실험 공간의 좌표 단위는 밀리미터, 미터, 킬로미터 등 다양하게 사용해도 괜찮지만 현재 강의에서는 익숙한 미터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뮬레이터에서는 상대성 이론을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 큰 단위를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큰 단위를 사용하면 속도의 단위도 커지기 때문에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라 도형의 질량과 크기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동 거리는 물체가 실제로 운동한 경로를 따라 측정한 길이로 크기만 같고 방향은 없는 물리량입니다. 변이는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의 위치 변화량으로 크기와 방향이 있는 물리량입니다. 예를 들면 아래 그림과 같이 물체가 처음 위치 x-3m에서 나중 위치 x3m로 이동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물체는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이동하였고 운동 경로의 길이를 측정해보면 10m 즉 이동거리는 10m가 됩니다. 하지만 해당 물체의 변이는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만 고려하여 나중 위치 3m 처음 위치 -3m인 6m가 됩니다. 변이의 크기는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를 이은 직선거리이고 변이의 방향은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를 향하는 방향입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의 경우 물체의 변이는 나중 위치 -2m 처음 위치 1m인 -3m가 되지만 변이의 크기는 절대값인 3m가 되고 방향은 마이너스 즉 왼쪽이 됩니다. 유사하게 두 번째의 경우 변이는 6m, 크기는 똑같이 6m, 방향은 플러스 즉 오른쪽이 됩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를 보여드리면 메뉴 창에서 도형 궤적 그리기 기능을 사용하면 도형의 궤적이 그려지면서 옆에 변이의 크기와 이동 거리가 표시됩니다. 물체가 플러스 X 방향으로 8m 운동하고 그 이후에 플러스 Y 방향으로 6m 운동했다면 변이의 크기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10m가 되고 이동 거리는 8m 더하기 6m인 14m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산 값들은 궤적 그리기 기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이와 이동 거리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번, 변이는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물체의 운동 경로가 달라도 물체의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가 같다면 변이는 같습니다. 아래 그림으로 예를 들면 첫 번째 주황색 물체는 위로 움직이고 두 번째 초록색 물체는 아래로 움직이지만 변이는 같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를 들면 물체가 10m, 2m에서 출발하여 18m, 8m에 도착하는 세 가지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들의 이동 거리는 운동 경로에 따라 다르지만 이들의 변이는 운동 경로에 관계없이 같습니다. 2번, 이동 거리와 변이의 크기가 같을 때는 물체가 직선을 따라 한 방향으로 운동할 때뿐입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변이의 크기는 이동 거리보다 항상 작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초록색 물체의 경우 이동거리와 변이가 똑같은 6m이지만 두 번째 주황색 물체는 위로 움직여 이동거리가 10m이어도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가 같기 때문에 변이는 초록색 물체와 똑같이 6m입니다. 3번, 물체가 출발했다가 제자리로 돌아온 경우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가 같기 때문에 변이는 0입니다.
예를 들면 주황색 물체의 경우 처음에 마이너스 3m이지만 3m 지점에 왔다 가서 이동거리는 20m가 되어도 제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변이는 0이 됩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를 들면 지금처럼 물체가 20, 12m 지점을 출발하여 다시 20, 12m 지점으로 돌아온 경우의 변이는 0입니다. (4번) 운동하는 물체의 이동거리는 계속 더해지므로 이동거리는 시간에 따라 계속 증가합니다. 따라서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에서 이동거리가 감소하는 구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각 그래프의 경우에는 이동거리가 감소하는 구간이 없으므로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로 가능할 수 있지만 낙 그래프의 경우에는 이동거리가 감소하는 구간이 있으므로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로 잘못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또 다른 예로 물체가 10m, 3.5m에서 출발하여 다시 10m, 3.5m로 돌아온 경우의 변이의 크기 시간 그래프와 이동 거리 시간 그래프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이의 크기는 이동 거리보다 같거나 작고 변이의 크기 시간 그래프는 감소하는 구간이 존재하지만 이동 거리 시간 그래프는 감소하는 구간이 존재하지 않고 계속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속력은 물체의 빠르기만을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단위 시간 동안의 이동 거리로 나타냅니다. 속력의 종류로는 평균 속력과 순간 속력이 있습니다. 평균 속력은 어느 시간 동안의 평균적인 속력으로 전체 이동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 값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동 거리 시간 그래프 위에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그래프에서 2초에서 4초까지 평균 속력은 직선 AB의 기울기와 같으므로 선분 BD 나누기 선분 AD인 6m/s와 같습니다. 순간 속력은 어느 한순간의 속력으로 매우 짧은 시간 동안의 평균 속력과 같습니다. 보통 속력이라고 하면 이 순간 속력을 일컫는 말입니다. 순간 속력은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 위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와 같습니다. 2초일 때 순간 속력은 직선 AC의 기울기와 같으므로 선분 CD 나누기 선분 AD인 4m/s와 같습니다. 속도는 물체의 빠르기와 운동 방향을 함께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단위 시간 동안의 변이로 나타냅니다. 속도의 크기는 변이의 크기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 준 것과 같고 속도의 방향은 변이의 방향과 같습니다. 물체가 직선 운동을 할 때 한쪽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정하면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이 됩니다. 이 시뮬레이터에서는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 X 방향, 왼쪽 방향을 마이너스 X 방향, 위쪽 방향을 플러스 Y 방향, 아래쪽 방향을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정하겠습니다. 속도의 종류로는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가 있습니다. 평균 속도는 어느 시간 동안의 변이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 값과 같습니다. 평균 속력과 마찬가지로 평균 속도는 위치 시간 그래프 위에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와 같습니다. 순간 속도는 어느 한순간의 속도로 매우 짧은 시간 동안의 평균 속도와 같습니다. 보통 속도라고 하면 이 순간 속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순간 속력과 마찬가지로 순간 속도는 위치 시간 그래프 위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와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물체가 0에서 1초까지 플러스 X 방향으로 1.5m/s의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고 1초에서 2초까지 플러스 X 방향으로 6m/s의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고 2초에서 3초까지 마이너스 X 방향으로 1.5m/s의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는 경우 3초 동안 이 물체의 변이는 X축 방향으로 6m이고 이동거리는 9m입니다. 따라서 3초 동안 이 물체의 평균 속력은 3m/s가 되고 평균 속도는 X축 방향으로 2m/s가 됩니다. 0.5초, 1.5초, 2.5초일 때 각각 물체의 순간 속도와 순간 속력은 얼마일까요? 물체가 0에서 1초까지 플러스 X 방향으로 1.5m/s의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했으므로 0.5초일 때 물체의 순간 속도는 X축 방향으로 1.5m/s, 순간 속력은 1.5m/s입니다. 마찬가지로 1.5초일 때 물체의 순간 속도는 X축 방향으로 6m/s, 순간 속력은 6m/s이고 2.5초일 때 물체의 순간 속도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5m/s, 순간 속력은 1.5m/s입니다.
속력과 속도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속력은 방향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마이너스 값을 갖지 않습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물체가 10m, 3.5m에서 출발하여 다시 10m, 3.5m로 돌아온 경우에 변이의 크기 시간 그래프와 이동 거리 시간 그래프를 보면 변이의 크기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기울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값을 모두 같지만 이동 거리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값을 갖지 않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 물체의 이동 거리와 변이의 크기가 다르다면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의 크기는 다릅니다. 이 또한 그래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체가 직선을 따라 일정한 방향으로 운동하는 경우에만 이동 거리와 변이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의 크기는 같고 그 외에는 항상 평균 속력이 평균 속도의 크기보다 큽니다. 시간 간격이 아주 짧은 경우 변이의 크기는 이동 거리와 같으므로 항상 순간 속력과 순간 속도의 크기는 같습니다. 그 이유는 시간의 간격이 아주 짧으면 물체의 이동거리나 변이가 큰 차이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시뮬레이션으로 예를 들면 처음 0.1초 간격으로 멈추었을 때는 변이의 크기와 이동거리가 거의 일치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이의 크기와 이동거리의 차이가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속력이나 운동 방향이 변하는 운동, 즉 속도가 변하는 운동을 가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가속도는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으로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지는 물리량입니다. 가속도의 크기는 속도 변화량의 크기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 값과 같고 가속도의 방향은 속도 변화량의 방향과 같습니다. 가속도의 종류로는 평균 가속도와 순간 가속도가 있습니다. 평균 가속도는 어느 시간 동안의 평균적인 가속도로 전체 속도 변화량을 걸린 시간으로 나눈 값과 같습니다. 순간 가속도는 어느 한순간의 가속도로 매우 짧은 시간 동안의 평균 가속도와 같습니다. 보통 가속도라고 하면 이 순간 가속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평균 가속도는 속도 시간 그래프 위에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와 같고 순간 가속도는 속도 시간 그래프 위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그래프에서 1초에서 3초까지 평균 가속도는 직선 AB의 기울기와 같은데 음수이므로 마이너스 선분 BD 나누기 선분 AD인 마이너스 4m/s 제곱과 같습니다. 3초일 때 순간 가속도는 직선 AC의 기울기와 같은데 음수이므로 마이너스 선분 CD 나누기 선분 AD인 마이너스 6m/s 제곱과 같습니다. 그리고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와 시간축 사이의 면적은 변이의 크기와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물체의 초기 속도는 0이고 물체가 0에서 2초까지 X축 방향으로 2m/s 제곱의 일정한 가속도로 운동하고 2초에서 3초까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m/s 제곱의 일정한 가속도로 운동하는 경우 3초 후에 물체의 속도는 3m/s입니다. 3초 동안 이 물체의 속도 변화량은 3m/s이므로 3초 동안 이 물체의 평균 가속도는 X축 방향으로 1m/s 제곱이 됩니다. 1.5초, 2.5초일 때 각각 물체의 순간 가속도는 얼마일까요? 1초일 때 물체의 순간 가속도는 물체가 0에서 2초까지 X축 방향으로 2m/s 제곱에 일정한 가속도로 운동했으므로 1초일 때 물체의 순간 가속도는 X축 방향으로 2m/s 제곱입니다. 마찬가지로 2.5초일 때 물체의 순간 가속도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m/s 제곱입니다. 가속도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이 같으면 속도의 크기가 증가하고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이면 속도의 크기가 감소합니다. 물체의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합니다. 즉, 물체의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고 속력이 일정하며 등속도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등속 직선 운동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속도가 일정하므로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는 시간축의 평행한 직선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와 시간축이 이루는 넓이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므로 변이를 의미합니다. 속도가 일정할 때 변이의 크기는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하므로 변이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는 기울기가 일정한 직선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변이 나누기 시간이므로 속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물체 A, 물체 B가 X축 방향으로 각각 5m/s, 3m/s의 속도로 운동했다면 이 두 물체의 속도 시간 그래프와 변이 시간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그려집니다.
물체의 변이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색칠한 넓이와 같으므로 이초간 A의 변이는 X축 방향으로 10m이고 B의 변이는 X축 방향으로 6m입니다. 변이 시간 그래프에서 속도는 기울기와 같으므로 A, B의 속도가 각각 5m/s, 3m/s인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속도 운동에서 변이의 크기는 이동 거리와 같기 때문에 속도의 크기와 속력은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속력이 같고 방향이 변하지 않으므로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는 같습니다.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와 시간축이 이루는 넓이가 넓을수록 변이의 크기는 큽니다. 그래서 속도가 모두 양수일 때는 맨 위에 있는 그래프의 변이의 크기가 가장 크며 모두 음수일 때는 맨 아래에 있는 그래프의 변이의 크기가 가장 큽니다. 변이 시간 그래프에서는 그래프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클수록 속력이 큽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모두 양수일 때는 맨 위에 있는 그래프의 속력이 가장 크며 모두 음수일 때는 맨 아래에 있는 그래프의 속력이 가장 큽니다. 직선상에서 물체의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는 운동, 즉 가속도가 일정한 직선 운동을 등가속도, 직선운동이라고 합니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속도가 일정하므로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는 시간축의 평행한 직선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와 시간축이 이루는 넓이는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므로 속도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가속도가 일정할 때 속도의 크기는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하므로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는 기울기가 일정한 직선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속도 변화량 나누기 시간이므로 가속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물체의 초기 속도를 v0, t초 후의 속도를 v라고 하면 물체의 가속도 a는 1번 식과 같습니다. 이 식을 정리하면 t초일 때 물체의 속도 v는 2번 식과 같습니다. 그림과 같이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시간 t를 매우 짧은 시간 간격인 델타 t만큼씩 나누어주면 작은 직사각형들이 생깁니다. 이러한 직사각형들의 넓이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므로 짧은 시간 간격인 델타 t 동안 물체의 변이와 같습니다. t초 동안 물체의 변이 s는 이 작은 직사각형들의 넓이를 모두 합한 것과 근사적으로 같고 이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와 시간축이 이루는 넓이인 사다리꼴의 넓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3번식이 성립하고 이 식에 2번식을 대입하면 4번식과 5번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평균 속도의 정의에 따라 t분의 s는 평균 속도와 같으므로 3번식에서 6번식이 나옵니다. 1번식을 변형한 7번식에 3번식을 대입하면 8번식이 나옵니다. 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 공식들은 v, v0, t, a, s라는 5가지 변수 중에서 4개가 조합되어 5개의 공식들이 만들어집니다. 앞으로 이 5가지 공식들을 등가속도 직선 운동 1번에서 5번 공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공식들을 외우면 문제를 푸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제의 유형은 5가지 변수 중에서 3개를 제시하고 나머지 변수 값을 찾는 것이므로 앞서 설명한 5가지 공식들 중에서 유형에 맞는 공식을 선택하여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예제 1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잠깐 멈추고 혼자서 직접 풀어보세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 5번 공식을 이용하면 가속도는 1m/s 제곱이고 이 값을 1번 공식에 대입하면 걸린 시간은 2초가 나옵니다. 시뮬레이터에서 물체의 초기 속도와 가속도를 문제에 맞게 설정하면 2초 후에 물체의 변이와 속도가 각각 10m, 6m/s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제 2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잠깐 멈추고 혼자서 직접 풀어보세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 3번 공식을 이용하면 가속도는 마이너스 4m/s 제곱이고 이 값을 1번 공식에 대입하면 초기 속도는 12m/s가 나옵니다. 시뮬레이터에서 물체의 초기 속도와 가속도를 문제에 맞게 설정하면 3초 후에 물체의 변이와 속도가 각각 18m, 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본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 2번이나 3번 공식에 의하면 S가 T에 대한 2차 함수로 나타나므로 변이시간 그래프는 포물선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변이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는 그 순간의 물체의 순간속도를 의미하고 그래프 위에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는 그 시간 동안의 평균 속도를 의미합니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할 때 그래프를 그리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속도 시간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리는 법입니다.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와 시간축이 이루는 넓이는 속도 변화량이므로 가속도가 양수일 때는 넓이를 초기 속도에 더해준 값이 나중 속도가 되고 가속도가 음수일 때는 넓이를 초기 속도에 빼준 값이 나중 속도가 됩니다. 그리고 초기 속도와 나중 속도를 직선으로 이어주면 속도 시간 그래프가 완성됩니다. 예제 3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잠깐 멈추고 혼자서 직접 풀어보세요. (0초일 때 2m/s이므로 0초일 때 2m/s가 되도록 점 A를 찍습니다.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0에서 1초까지 그래프와 시간축 사이의 넓이는 3m/s이고 가속도가 양수이므로 0초일 때 속도 2m/s에 3m/s를 더한 5m/s가 1초일 때 속도가 되도록 점 B를 찍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점을 선분으로 이어줍니다.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1초에서 3초까지 그래프와 시간축 사이의 넓이는 4m/s이고 가속도가 음수이므로 1초일 때 속도 5m/s에 4m/s를 뺀 1m/s가 3초일 때 속도가 되도록 점 C를 찍습니다. 그리고 B와 C를 선분으로 이어줍니다. 그러면 0에서 3초까지 물체의 속도 시간 그래프가 완성됩니다. 다음은 속도 시간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변이 시간 그래프를 그리는 법입니다.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와 시간축이 이루는 넓이는 변이이므로 넓이를 계산해서 그 시간의 변이를 점으로 찍은 다음 속도 시간 그래프에 따라 맞는 포물선 개형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만약 시간축 아래로 면적이 생긴다면 시간축 아래의 면적은 음수로 계산해서 변이를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양수, 즉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향하게 그려져 있을 경우에는 아래로 볼록하게 변이 시간 그래프를 그려주면 됩니다. 반대로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음수, 즉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로 향하게 그려져 있을 경우에는 위로 볼록하게 변이 시간 그래프를 그려주면 됩니다. 만약 초기 위치가 주어지고 위치 시간 그래프를 그릴 경우에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변이를 계산한 다음 초기 위치에 변이를 더해 나중 위치를 계산하고 그 이후에 앞서 설명했던 방식으로 포물선 개형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예제 4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잠깐 멈추고 혼자서 직접 풀어보세요. 변이는 위치 변화량이므로 초기 변이는 0입니다.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0에서 2초까지 그래프와 시간축 사이의 넓이는 4m이고 면적이 시간축 위에 생겼으므로 2초일 때 초기 변이 0에 4m를 더한 4m가 되도록 점 A를 찍습니다. 0에서 2초까지 속도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가 음수이므로 0,0과 점 A를 위로 볼록한 포물선 개형으로 이어줍니다. 2초에서 3초까지 그래프와 시간축 사이의 넓이는 1m이고 면적이 시간축 아래에 생겼으므로 2초일 때 변이인 4m에 1m를 뺀 3m가 3초에 위치하도록 점 B를 찍습니다. 2초에서 3초까지 속도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가 음수이므로 A와 B를 위로 볼록한 포물선 개형으로 이어줍니다. 3초에서 4초까지 그래프와 시간축 사이의 넓이는 1m이고 면적이 시간축 아래에 생겼으므로 3초일 때 변이인 3m에 1m를 뺀 2m가 4초에 위치하도록 점 C를 찍습니다. 3초에서 4초까지 속도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가 양수이므로 B와 C를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개형으로 이어줍니다. 4초에서 6초까지 그래프와 시간축 사이의 넓이는 4m이고 면적이 시간축 위에 생겼으므로 4초일 때 변이인 2m에 4m를 더한 6m가 6초에 위치하도록 점 D를 찍습니다. 4초에서 6초까지 속도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가 양수이므로 C와 D를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개형으로 이어줍니다. 그러면 0에서 6초까지 물체의 변이 시간 그래프가 완성됩니다. 이제는 반대로 변이 시간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리는 법입니다. 변이 시간 그래프에서 포물선 개형의 양끝점의 기울기를 계산하면 그 시간 동안의 평균 속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평균 속도와 초기 속도와 평균 속도 공식을 이용하면 나중 속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된 초기 속도와 나중 속도를 직선으로 이어주면 됩니다. 만약 변이 시간 그래프에서 포물선이 아니라 직선으로 그려진다면 그 직선의 기울기를 계산해서 속도를 구하고 그 속도에 위치하게끔 시간축의 평행한 직선 모양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예제 5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잠깐 멈추고 혼자서 직접 풀어보세요. 물체의 속도가 0초일 때 6m/s이므로 0,6의 점 A를 찍습니다. 변이 시간 그래프에서 0에서 3초까지 그래프의 기울기는 3m/s이므로 평균 속도는 3m/s입니다. 초기 속도가 6m/s이고 평균 속도가 3m/s이므로 평균 속도 공식을 이용하면 3초일 때 속도는 0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3,0에 점 B를 찍습니다. 그리고 A와 B를 선분으로 이어줍니다. 변이 시간 그래프에서 3초에서 5초까지 그래프의 기울기는 6m/s이므로 평균 속도는 6m/s입니다. 3초일 때 속도가 0이고 평균 속도가 3m/s이므로 평균 속도 공식을 이용하면 5초일 때 속도는 12m/s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5,12에 점 C를 찍습니다. 그리고 B와 C를 선분으로 이어줍니다. 그러면 0에서 5초까지 물체의 속도 시간 그래프가 완성됩니다. 속도 시간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가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리는 법입니다.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기울기는 가속도와 같으므로 그 가속도의 값으로 시간축의 평행한 직선 모양으로 그리면 됩니다. 예제 6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잠깐 멈추고 혼자서 직접 풀어보세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0에서 1초까지 그래프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m/s 제곱이므로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0에서 1초까지 마이너스 3m/s 제곱으로 직선을 그어주면 됩니다. 즉 1,-3의 점 A를 찍고 0,-3과 A를 선분으로 이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1초에서 3초까지 그래프의 기울기는 2m/s 제곱이므로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1초에서 3초까지 2m/s 제곱으로 직선을 그어주면 됩니다. 즉 1,2의 점 B를 찍고 3,2의 점 C를 찍은 후 B와 C를 선분으로 이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0에서 3초까지 물체의 가속도 시간 그래프가 완성됩니다. 가속도 운동에는 등가속도 직선운동처럼 속력은 변하는데 운동 방향은 변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등속 원운동처럼 속력은 변하지 않는데 운동 방향만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자 운동과 포물선 운동처럼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도 있습니다. 등속 원운동의 경우에는 속력은 일정하지만 운동 방향은 매 순간 각 위치에서 원의 접선 방향이라 매 순간 변합니다. 그리고 가속도의 크기는 일정하지만 가속도의 방향은 항상 원의 중심을 향합니다. 다음과 같은 등속 원운동을 보면 물체의 속력과 가속도의 크기가 일정하지만 물체의 운동 방향이 매 순간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의 중심으로 향하는 빨간색 화살표가 가속도의 방향인데 이 또한 매 순간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에 매단 물체가 등속 원운동을 하는 도중 실이 끊어지면 물체는 그 순간 원의 접선 방향으로 날아갑니다. 그런 경우에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자 운동은 실에 매단 물체가 같은 경로를 왕복하는 운동으로 진동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속력이 점점 증가하고 양 끝으로 갈수록 속력이 점점 감소합니다. 진자 운동은 실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과 중력의 합력에 의해 운동합니다. 두 힘의 합력의 크기와 방향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진자의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계속 변합니다. 다음과 같은 진자 운동을 보면 물체의 속력, 가속도의 크기, 운동 방향, 가속도의 방향이 매 순간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체에 표시되는 빨간색 화살표의 방향은 물체의 가속도의 방향과 같습니다. 포물선 운동은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이지만 일정한 중력을 받아 운동하는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수평 방향의 속력은 일정하고 연직 방향의 속력은 물체가 올라가는 동안 감소하고 내려오는 동안 증가합니다. 가속도의 방향은 연직 아래 방향이고 운동 방향은 포물선 궤도의 접선 방향입니다. 예로 수평 방향으로 던져진 물체의 운동과 비스듬히 던져 올린 물체의 운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운동들을 보면 X축 방향의 가속도는 0이고 X축 방향의 속도는 일정하지만 Y축 방향의 가속도는 -10으로 일정하고 Y축 방향의 속도는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뉴턴의 운동 법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